뒤에는 남녀가 타고 있어요. 술이 많이 취했어요, 남자가요. 그리고 어디로 가자 그러는데 둘이 서로 뭐가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남자가 자꾸 뭐라고 시비 걸고 여자는 그냥 여기서 내려주세요. 이래 된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보시죠. 둘은 연인 관계 같습니다. 남자로 술에 많이 취했고요. 여자가 남자를 감당을 못합니다. 잘못되면 그냥 죽어요. 저한테 알아요. 나한 번만 물어볼게요. 아까 전에 그냥 자기도 했잖아. 왜 이래? 그냥 한 5분만 쳐, 5분만. 네? 5분만 딱 걸리다니까. 위험해. 그만. 일로 다 시간. 네. 죽인다. 네. 네, 차를 세웠어요. 요금을 내야 될 텐데. 죄송해요, 기사님. 계산하는데 카드. 자, 조심. 죄송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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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어허. 어. 어허. 저 왜 저래? 네, 지금 신고하는 것 같아요. 예. 엄청 세게 때렸어요. 이제 끝났나요? 또 잡네? 아, 머리를 못 잡았다는 게 저 후드를 뒤로 쓰고요. 또. 아저씨한테 왜 이러냐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고를 검찰청에서요, 형사조정에 응하겠느냐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 사건 2주 진단서를 제출했는데요. 택시기사예요. 그랬더니 이거 벌금 1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합의하시겠어요? 그래서 저 합의 안 해요. 근데 왜 이게 벌금입니까? 변호사님, 이거 벌금 맞아요? 검사 직무대리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아니 이게 벌금 없어요.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은 그래서 다쳤으면 3년 이상이에요.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이요. 3년 이상이에요. 벌금이 없어요. 이게 벌금 100만 원이에요?
이거 혹시 이 블랙박스 영상 이게 증거로 제출 안 된 거 아닌가요? 뭐가 좀 이상한데요?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검찰청에 가서 아니 제가 이게 운전자 폭행인데 특가법 아니고 왜 이게 벌금이니까 경찰에서 단순 상해로 올라왔대요. 상해 2주요. 그러니까 상해 2주로 올라오니까 검사직 무대도 상해 2주네? 그러고 그냥 끝내려고 그랬어요. 만약에 전화 안 오고 그냥 벌금 100만 원에서 넘겼으면 그럼 그걸로 끝납니다. 특가법으로 처벌해야 될 건데 검찰이 잘못해서 그냥 2주짜리로 해서 상해 2주로 해서 벌금 100만 원 했으면 벌금 내고 약식명령 확정됐으면 그냥 끝나요. 근데 다행히 형사조정에 응하겠습니까? 어떻게 합의 한번 붙여주고 볼까요? 그랬더니 싫어요. 나 그거 안 할 거예요. 합의 안 할 거예요. 그 사람 왜 그렇게 가볍게 처벌하려고 그래요? 그거 잘못이잖아요. 제가 특가법이다라고 강하게 지난번에 설명했죠. 그때 검사직무 대리가 검토해본다 그러더니 이거 뭔가 저희가 뭐가 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검사실로 배당됐어요. 재배당됐어요. 즉 약식 기소하는 거는 검사직무대리, 검찰 사무관이나 이런 수사관이나 이런 분들이 할 수 있지만은 5급, 4급 이런 분들이. 근데 정식 기소해야 되는 거는 검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실로 다시 배당돼 갖고 검사가 특가법,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은 똑같은 거예요. 기소했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미안하다는 소리 없었습니다. 문자만 2번 왔었대요. 1월 달에. 그리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떤 처벌이 내려져야 마땅할까요? 이 사건. 1. 술에 취해 실수한 거다. 거고 진단도 2주다. 이게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특가법 5주에 10. 3년 이상 징역형. 진단도 2주밖에 안 되니까 많이 반성하고 있으니까 집행유예. 2번 합의 안 됐으니 실형 한 1년 6개월.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이 1년 6월에 실형이었어요. 어느 게 적당하겠습니까? 집행유예하고 실형하고 투표 시작. 엄청 맞았어요. 격투기 하는 줄 알았어요. 엄청 빨라요. 술 취한 사람 어쩜 그렇게 빨라요, 뒤에서. 각이 잘 안 나오는데. 실형이 96%. 집행유예가 4%. 기소되는 데까지는 그래도 저도 유튜브에서 설명드렸고 또 본인이 검찰에 가서 아니 이게 왜 단순한 상해입니까 해서 기소는 됐어요. 특가법으로. 그리고 검사가 징역 3년 구형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변호사님, 그동안 버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건 발생 후 4달이 지났네요. 그동안 저에겐 지옥 같은 시간이었는데 그동안 변호사님의 방송을 수백 번 돌려보며 위로받고 힘을 냈고요. 많은 시청자분들의 위로와 격려 말씀도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몇 시간 후면 공판이 열리네요. 처음엔 부담되고 망설여졌지만 용기를 내어서 아는 형과 같이 참관하려 합니다. 경찰 조사 받기 전 가해자와 통화를 몇 차례 하였는데 가해자가 이런저런 사유로 저와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저는 합의해줄 생각이 없었나 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저는 힘들 때였어요. 주변에서는 아이고 이렇게 힘든데 이제 합의해라고 권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마지막 연락은 합의 안 해주신다니 나중에 공딱 걸겠다는 식의 문자가 왔습니다. 그전에도 통화나 문자로 몇 번이고 잘못했다,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라고 했는데, 통화는 있었군요. 예. 마지막에 공탁 운운하는 문자를 보니 막내 조카뻘 되는 젊은 사람 앞날 인생을 망치겠다는 게 마음에 걸려 마지막까지 선처의 기회를 주려고 했던 제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통화할 당시 상해 진단서와 증거 영상을 요구해서 보내줬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자기도 괴로워할 거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영상을 보내서 자기도 술만 있어서 이렇게 바보짓 한 것에서 괴로워할 거라 생각에 오히려 위로와 조언도 해주고 배려했는데 그 이후로는 공판 기일까지 잡혔는데 단 한 번의 연락도 없는 거 보니 그동안 저한테 했던 얘기들이 그냥 형식적인 거였구나. 진심으로 내치질 않는구나. 인성이 잘못 덜 된 사람이구나. 모든 게 거짓이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마지막에 참고 있다가 며칠 전 법원에 진정서와 치료 확인서 그리고 변호사님께서 방송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증거로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요, 법원에 다녀왔습니다. 공판 내내 긴장의 시간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증거자료인 폭행 영상을 스크린을 통해서 재생했습니다. 검사님이 징역 3년 구형했습니다. 선고일이 6월 5일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저한테 자기가 무직이라고 그랬었는데 재판할 때는 회사원이라고 그러더군요. 그동안에 취직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법정에는 저와 같이 간 형님 딱 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한테 미안하다 소리도 없고 그냥 갔습니다.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합의가 없으면 실형 선고하되 법정 구속은 안 시키고 항소심에서 합의하세요 라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사합의 안 됐는데도 크게 다친 건 아니다.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다. 뭐 전과 없다. 이런 이유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사님 오늘 6월 5일 날 선고 공판이라 법원에 다녀왔습니다. 결과는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단순한 상해 2주짜리, 검사 직무대리, 경찰 수사관과 검사 직무대리님 정말로 너무나도 원망스럽습니다. 오늘 공판 중 세 번째 선고였는데요. 우연히 제 옆에 가해자가 앉았었어요. 저도 애써 쳐다보려고 하지 않았지만 상대도 아무런 대화가 없더군요. 상대는 집행유예 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나 봅니다.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은 비우고 예상은 했지만 막상 결과가 이렇게 되니 솔직히 너무나 혼란스럽고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심정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집행유예 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합의 안 됐는데 안 되고 공탁도 안 된 것 같아요. 공탁됐으면 말씀하셨을 텐데 얘기 없어요. 안 되었는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봉사명령 120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어쩔 수 없지. 그냥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민사소송해야지. 2. 아니야. 얼른 공판검사한테 찾아가서 항소해달라고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끝났군요. 1번 2%. 민사소송 어쩔 수 없다 2%.
아니다. 검사한테 찾아가서 항소해달라 그러지. 98%. 검사한테 진정서 써냈는데요. 다행히 그 하루 전날 검사가 항소를 했어요. 6월 5일 날 이 판결 선고됐거든요. 6월 4일 날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 징역 1년 6월에 실형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어요. 제주도 카니발 사건은 가족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출입이 컸고요. 지금은 가족은 없지만 무차별 폭행당했어요. 용서를 받지 못했는데 피해자로부터. 그런데 그리고 저 비슷한 사람들만 술 취해서 보면 타면은 택시 하시는데 불안하대요. 그래서 불안 때문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대요. 항소심에서 상대편은 지금은 1심에서 집행유예 받고 휴 하겠죠. 그러나 항소심에서 엄청 쫄릴 겁니다. 심리적으로. 그리고 항소심은 마지막이에요.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되면 골로 가는 겁니다. 1년 6월이 됐든 2년이 됐든. 제주도 카니발 사건은 합의만 하면은 보석으로 풀려 나올 수도 있고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은 집행유예, 1심의 집행유예 자유롭게 재판받아요. 항소심에서 마지막에 실형 선고하면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더 제주도 카니발 사건은 진짜 싹싹 빌고 본인은 구속돼 있으니까 그 가족이 차서 눈물로 호소하고 그래서 용서받으면 풀려날 수 있어요. 지금은요, 합의 안 되면은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될 가능성 50%입니다. 50%. 그건 끝입니다. 도대체 뭘로 집행유예를 해줬을까요? 지금 판결문이 올라왔는데요. 여기 인적사항이 있어서 제가 좀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좀 가려놓고.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년간 집행유예,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택시에 타고 있다가 동승한 일행과 목적지 문제로 다투게 되자 화가 나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피해자를 마구 때렸다. 2주 진단 상해 입혔다. 특가법 5조의 10이다. 그래서 왜 집행유예를 했는지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폭행해서 상해를 입혔는데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에 그치지 않고 자칫하면 교통사고를 유발해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불박차 운전자의 머리를 수차례 세게 때리는 등 그 폭행의 정도가 그 폭행의 정도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해자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이게 불리한 정상이에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력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해서 그러니까 집행유예나 폭력전과 그런 전과가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고로 교통사고가 발생되지는 않았다. 즉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집행유예. 결국 아까 제가 얘기한 그대로네요. 제가 그랬잖아요. 나쁜 짓인데 근데 결과가 2주 진단이고 그리고 반성하고 전과 없고 그럼 집행유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판사가 용서를 받지 못했는데도 집행유예를 해줬습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저 판결이 옳지 않다는 생각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이 사건, 저 가해자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심에서 변호사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변호사가 있었나 없었나? 아, 변호사 있었네요. 변호사가 국선인지 사선인지는 모르겠어요. 변호사 있었어요. 항소심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 사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사건에 항소심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 사건의 항소심을 예단해 보자고요. 여기서 마구 때리는 거요. 목적지 때문에 다투면서요. 내가 죽어요. 정확히 말해. 응. 내가 존나 자, 조금 더 가서 죄송해요. 자, 여기서부터죠. 카드 계산하고 내리면 되는데 이렇게 예, 저 트라우마 저 2주 진단밖에 안 나온 게 그게 진짜 다행이에요. 어쩜 저렇게 UFC 선수 같아요. 자, 저렇게 무차별 폭행. 항소심에서 어떻게 될까요? 항소를 했습니다. 심에서 여러분들이 재판 여러분들이 국민 배심원이라면 일단 유죄는 유죄죠. 형량이에요, 형량. 1. 징역. 검사가 3년 구형했습니다. 징역 2년. 실형. 징역 1년 6월. 실형. 최하가 1년 6월이에요. 3. 그냥 집행유예. 용서받지 못한 것을 전제로. 여러분들이 국민 배심원이라면, 여러분들이 판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표. 네. 징역 2년에 실형 선고하겠다가 77%. 징역 1년 열이 최하한입니다. 실형 선고하겠다가 18%. 뭐 그거 갖고 뭘 집행유예 하면 됐지? 5%. 거꾸로 저렇게 여러분들이 당했다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저렇게 당했다면 또는 여러분들의 친구나 여러분 동생이 저렇게 당했다면 족갑벌 되는 젊은 사람한테 그리고 나한테 미안한 소리 한 번도 안 했는데 집행유예로 그냥 끝내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실까요? 정의롭다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앞으로 한 4개월 내지 6개월 후에 다시 최종적인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박차 운전자분 빨리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그리고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십시오.
가해자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응분의 단죄를 할 겁니다.